또한 개인적 측면과 상황적 측면에서 구분해서 본 점도 매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연구를 경영학, 심리학 그리고 행정학 분야에서 논의한 것은 언급했으나 노동학적인 면에서는 언급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공무원의 근무가 공적인 근무, 즉 공공의 역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면서 공무원 근무의 본질이 노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의 시간의 근무를 노동 차원에서 접근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 근무의 개념은 법적인 면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의 근무 시 50%의 가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의 법률적으로 특정의 개념을 설정해 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하게도 공무원의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별도의 초과 근무의 단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 관계 개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별한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의 모법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각종 공무원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법 역시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공무원법 역시 노동법의 범죄에 속한다면은 모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수당 규정의 모법이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 설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법체계에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공공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노동하는 자체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 공공의 역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급여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의 역무는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무라는 것이지 노동의 내용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이고 이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 급여 또는 수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 제2항의 이원 확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에서 공무원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 근로자의 초과 근무 근로수당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 타당하고 판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초과 근무의 이유 중 가장 함의가 높은 업무량이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충원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용이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발제의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공무원 업무량 적정성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과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청소 연구 등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직무 분석 등이 어느 시기 국책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 등에 의해 맞추어진 틀에 의해서 부서별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행정이 서구 제국의 선진 행정제도를 모방했지만 그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면을 간과하고 그 형식과 제도만을 모방한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직무 분석에 의한 적정량의 업무 배분이 있으면 시간의 근무의 차별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과근무 제도 개선의 대안 탐색에서 상사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인식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한국 공무원 사회의 비민주성과 관료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고위공직자는 노동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공 역무수행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영역에서 노동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인식 개념이고 노동관계법 역시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연수원이나 기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연수기관에서 고위공직자가 노동교육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본인의 행태가 많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를 유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왜 아침에 해야 됩니까? 법률에 아침에 회의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회의한다고 그랬죠. 저녁에 퇴근하면서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면 하위직 공무원 시간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고위직 공무원들은 노동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노동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초과근무의 개선 방안은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노동의식에 따른 형태 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부터 노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절차의 개선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행정 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등 각종 의회의 수많은 자료의 요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로 시간의 근무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중첩된 자료를 생산하면서 다른 부서 또는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바, 이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부서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첩된 일을 수행하면서 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제약업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회사 같은 경우는 트리플 포트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과학기술과 의료, 마케팅 분야의 지식을 한 군데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 세계 120개국 3만여 명의 직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초과근무 수당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선언은 본봉의 상향 조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학적인 면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의 보수 체계가 일정 수준의 민간인 근로자의 보수와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만원의 역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비 수준 이상의 본봉 기준을 설정하고 계급 간, 호봉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직무급 도입의 근간을 마련하고 급여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행태 개선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직 일제시대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독립한 후에 오늘날 자본주의가 심화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런 형태가 남아있게 된 것은 과거 관료들이 일제하에서 근무한 자신들의 형태가 부끄러워서 하위 공무원들이 적당히 일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당주의가 만연하게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무 시간 중 노동의 집중으로 공무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시간의 근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